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비코전자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결과 별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서 두 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재무제표 요약 연결 재무제표 개념부터 잡아가면은 자산 안에는 부채도 포함이고 내 것도 포함.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는 유동 부채도 포함이고 유동 자산도 포함이겠지.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현금성 자산. 석 달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상각 후 뭐 갖고 내고 원가 측정돼서 금융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거는 세무회계 쪽으로 공부하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째로서 뭐 적금, 펀드, 주식 뭐 또 빌려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런 항목에 그냥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시켜 놓은 거라 어렵지만 그런 항목들 매출 채권은 받을 돈, 매출이 발생돼서 받을 돈, 채권은 받을 돈, 기타 유동자산, 기타적으로 유동자산, 움직인 자산들,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지 못하는 것들, 바꾸기 힘든 것들, 공정가치 금융자산, 뭐 적금 3년짜리, 펀드 2년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상장사, 뭐 주식 상장사, 주식 지분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 유형 건물 뭐 판권비, 뭐 영업비, 뭐 기술료 이런 것들, 투자 부동산 그런 거 있고 법인세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매각 예정 자산 이런 게 있고 그런 걸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 이제 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부채 안에는 유동 부채가 있는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그 안에는 빌려준 거 뭐 또 기타 빌려준 거 말고 기타 부채는 미리 받은 거 이런 것들도 부채 잡을 수 있겠지. 단기 차입금 이자 내면서 빌리는 돈을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짧은 1년 안에 갚는 이자 내면서 갚는 차입금, 단기 법인세 부채 있고 기타 유동 부채, 기타적으로 또 뭐 다른 뭔가 이렇게 또 항목에 넣을 만한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유동부채라고 한다.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걸리는 것들, 장기성 부채들, 똑같이 유동부채와 항목은 똑같은데 그런 것들, 그런 걸 다 합치면 부채 총계가 나오고, 이제 부채 총계 나왔으니까 부채와 자본을 합치면 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본에서는 지배기업 소유 지배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친 것들을 지배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이거 왜 설명하지? 100만 원이네. 1000억이란 말이야.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비지배지부 지분. 이거 설명. 지배기업이 뭐야 그거 뭐고 하유회사 자회사들의 지분은 어떤 회사는 30%, 어떤 회사는 40%, 어떤 회사는 50% 가지고 있으면 30%, 40%, 50%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면 되고 또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금액 68억 원, 연결 자본 잉여금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만큼이 여기 68억이라는 소리고 자본 잉여금은 그거 발행가가 있고 그 발행가란다. 액면가가 있고 주식 처음에 이제 한 주 발행 액면 얼마 한 주에 얼마씩 그리고 발행가가 있거든. 발행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톡 옵션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9,250원이잖아. 9,250원에 액면가에 500원이야. 500원을 뺀 만큼 나머지 돈을 자본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쌓아두는 돈, 뭐 스톡 옵션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연결 기기 포괄 손익 이거는 뭐 해외 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는 항목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넘어갈 필요 있고. 그러니까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연결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금액 발행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연결 이익 잉여금은 40 몇 년이야. 47년간 49년간 이때까지 순이익이 났을 거고 적자도 났을 거고 하겠지만 계속 쌓아둔 돈이 이때까지 쌓여 있는 돈이 616억이다. 이렇게 요것도 자기 거니까 쌓아둔 거 자기 거니까 이런 것들 자본 총계 1000억, 자본과 부채 총계 1300억, 부채가 330억이고 자본이 1000억이면 나누면은 부채율이 33%네. 자, 요거 그 위험성이 닥치고 세계 금융이 흔들리든지 뭐 이자가율이 높아지면은 은행에서 돈을 수거해 갈까 이가.
그러면 유동성이 닥친다고 하는 그런 유동 비율을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 1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1년에 갚아야 될 부채를 나누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392%나 있다. 유동 비율이. 그러니까 유동 부채 비율 300%가 넘게 가지고 있다. 당장 비율을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금액에서 또 똑같이 유동 부채를 나누면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데 그 한 319%. 유동 부채의 300% 이상이 당좌 비율로 있고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거지. 유보율은 자본 대비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은 금액 그 비율이 나오는데 보통 500%를 안전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300% 있다. 그래서 부채율도 33%니까 여기는 큰 위험이 닥치더라도 크게 흔들릴 만한 거리가 없다. 왜 있는 걸로만 견뎌도 한 몇 년은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매출을 보니까 매출 347억 중에 1분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9억이야. 9억. 영업이익이 9억이고 이걸 안 적어놨네. 아, 참. 영업이익이 9억. 9억이고 전 그 매출 대비 2.5%밖에 안 돼. 원가는 312억, 89%나 차지하고 판관비가 26억, 7.4% 이걸 다한 금액에서 매출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매출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는 원가 띄고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띄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2.5%, 순이익은 12억이 됐네. 영업이익보다 더 높아진 금액. 그러면 순이익이라는 거는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리고 세금 띄면은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다. 영업과는 상관없이 영업은 돈 버는 행위로 벌어들이는 거. 이 회사는 뭐 인덕터, 저항, 그리고 PCB 기판 요건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누가 돈 빌려줬는데 이자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샀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률 벌어들일 수 있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뭐 주식을 샀는데 주식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더하니까 순이익은 12억이 됐다. EPS는 94원이 나왔고 이게 1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년치 376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주가 나누기 9,250원 나누기 376원을 하니까 PR이 24배가 나온다. ROE는 곱하기 순이익 곱하기 2를 하고 4를 하고 4는 428 48억 맞지? 48억 나누기 자본 총계 1000 자본 순이익 나누기 자본 하면은 ROE 나오잖아. 4.78% 4.78%니까 4.8% ROE는 4.8% 생각보다 높진 않아. 왜? 제조회사다 보니까 단가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 원가가.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연결했을 때 매출액이 347억이고 별도로 해도 매출액이 195억인가.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해야 돼요. 요 별도로 했을 때는 별도라는 거는 아비코 테크 빼고 아비코 전자 저항과 인덕터만 생산하는 아비코 전자 것만 계산했을 때는 매출이 195억. 아까 357억이었지. 357억. 아까 347억이잖아. 한 150억 가까이를 아비코 테크에서 올린단 말이겠지. 140m. 그러니까 아비코 테크, 아비코 전자는 영업이익이 21억, 10% 나와. 10%. 영업이익이 자꾸 100 단위가 없노. 10억. 아비코 전자는 21억이네. 영업이익 21억. 아비코 전자 별도로만 했을 때는 영업이익 27억, 10% 나와. 괜찮지 이거는? 그러니까 판관비와 매출 원가를 합친 게 90%를 말인 거지. 아까 전에는 한 얼마였나? 합친 게 좀 전에는 연결했을 때는 합친 게 영업이익이 2.5%니까 97.5%잖아, 맞지? 97.5% 원가하고 합친 게. 근데 얘는 90%가 아비코 전자는 90%가 영업이 그거 원가와 판관비다. 순이익은 26억 13% 나오고 EPS는 199원 나와. 이걸로 199원 곱하기 4를 하면 4일은 4, 4, 5, 36, 700, 8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9,000원이니까 PR이 11배 정도 되는 거지. 아비코 테크가 없으면 아비코 전자는 적정한 퍼센트 적정한 그 PR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부채율은 17%. 아비코 테크가 좀 못한 거고 아비코 전자는 단독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또 넘어가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 이게 칠해 놓은 게 작년 기준 48기 말보다 증가되는 거. 유동 자산이 843억에서 970억으로 증가했고 현금성 자산은 470억에서 400억으로 감소. 나머지는 유동 후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이 9억에서 60억으로 증가했고 용어 안 칠해놨네. 60억으로 증가했고 또 20억이던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20억으로 증가했고 144억이던 매출채권이 190억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이 증가하면은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지. 그만큼 재고자산이 182억이던 게 181억으로 증가하진 않았네. 자, 나머지는 별당이 없고 자산이 1219억에서 1337억으로 증가. 자, 부채는 139억에서 247억으로 증가. 유동부채가 뭐가 증가했는가 보니까 매입 채무가 103억이던 게 204억으로 100억 가까이가 증가했네.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온 거, 물건 가져온 게 100개 가져왔는데 200개로 불어났다. 외상이 불어났다는 거는 어차피 갚아야 되지만 외상은 이자 안 줘도 되거든. 쉽게 말해서 100억치 이자 안 주고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땡큐인 거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매입 채무가 200억으로 증가, 100억 증가, 그리고 비유동 부채가 81억에서 85억으로 4억 정도 증가했는데 보니까 퇴직급여 부채가 65억에서 69억으로 증가했네. 그리고 부채 총계 221억이 된 게 332억으로 됐다. 자본금에서는 변동된 게 뭐 크게 변동된 게 없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2억에서 5억 됐고 3억 증가했고 나머지는 자본과 부채는 아까 자산 얘기할 때 1219억에서 1337억으로 됐다. 이렇게 넘어가고 포괄 손익 계산서 아까 전에 봤었던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총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35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26억을 빼면 9억이 남는다. 9억이 남는 게 뭐다? 영업이익으로 한다.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원가 빼기 판가비다 라고 보면 되지. 9억. 자, 9억에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그리고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그러니까 기타로 벌어들인 거 땅을 샀든지 그 임대를 받든지 금융 수익 은행에다 넣었든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환차손이 발생됐든지 환차이익이 발생됐든지 할 수 있잖아. 맞지? 아니면 주식이 폭등했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타 수익이 8천만 원 들었고 비용이 2천만 원 나갔고 수익이 14억 들었고 5억 나갔고 작년에도 금융 수익은 12억 들어왔네. 그러면 작년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금융 수익은 얘들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뭐 두 번만 봤었지만 볼 수도 있는. 왜 회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굴리는 돈이 일정하게 굴리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10몇 억은 그냥 얻어가는 거. 원가는 작년에는 원가 1분기에 18억이나 손해봤네. 근데 여기는 5억 정도. 그래서 법인세 6억을 빼면은 세금이 2배 증가했네. 3억 8천 내는 게 6억 5천. 그래서 순이익이 12억이 났다. 순이익 12억에서 얘들이 또 이제 지분 있는 것도 있잖아. 뭐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 3억 들어오고 기타 포괄 손익 해외 사업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와서 그거까지 다 합치니까 15억이 됐다. 그래서 10억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 EPS가 나오지. EPS earning price share니까 earning 실적에서 price 값어치 주식수만큼 나누는 거 값어치 earning per share인가? 그럼 94원이 나왔다. 자본 변동표.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2020년 1월 1일 날 1024억에서 시작된 자본이 이익 잉여금은 634억, 자본 잉여금은 314억, 자본금은 68억에서 시작해서 띠리리리리 순이익 마이너스 12억. 그러니까 까먹어야지. 자본에서 까먹어야지. 순이익. 그럼 어디서 메꿀 건데 맞지? 자본에서 까먹었고, 자 해외 사업에서 3억 들어왔고 플러스 시켰고, 자 배당금 9억 썼잖아. 지급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빼야지.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자본에서 주지만 자본에서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 내에서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상태고 자본잉여금이 총 자본보다 뭐 얼마 50% 이상 되면 50% 자본 잠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더 이상 줄 게 없고 자본금을 건들 때 이제 자본 잠식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중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됐던 회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회사 많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되는 회사들 배당을 못 줘.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배당을 못 주느냐, 있는데도 안 주는 거냐. 보통 있는데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배당금을 이렇게 풀었다. 9억 마이너스. 자 순이익 12억 들어갔고
배당 9억 3천 뺐고 이런 식으로 해외 사업에서 또 3억 들어왔고 이런 걸 다 합치니까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1,004억의 자본이 되었다. 1,024억이 1,004억 됐다. 그러니까 20억 까먹었다. 뭐 1,000억에서 20억 까먹는 거는 뭐 1%도 안 되잖아, 맞지? 1%는 10억이니까 2%네. 수사리 10% 100억이니까 100% 1% 2% 감소했다 자본이. 자,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으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은 돈 버는 행위라 그랬잖아. 영업으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를 흐름을 보니까 현금이 75억은 돌고 있다. 내수 중에 있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돌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75억이 플러스니까 돌고 있다. 어디에서 돌고 있냐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보니까 당기 순이익 12억, 이자에서 1억, 법인세 한 5억 나가는 거고 영업활동에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한 60억 플러스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75억의 영업활동이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영업으로서는 돈이 잘 돌아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고 자산이 100억이던 게 300억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돈이 안 돌아온단 말이잖아. 물건이 안 팔렸단 말이잖아. 그럼 물건 안 팔렸으면은 재고 말고 매출 채권을 하자. 매출 채권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 맞지? 200억치 매출 채권이 발생되었어. 근데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지. 현금은 내 수중에 매출 채권이 사라져야지 내 수중에 돈이 플러스가 되니까 즐거운데 내 수중에 야 좀 내일 줄게. 오늘은 불행한 거잖아. 내일은 행복할지 몰라도 월급날 오늘인데 한 달 뒤에 줄게 그러면은 오늘은 불행한 건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영업 활동에서는 지금 당장 있는 돈은 플러스, 없는 돈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 같은 외상값은 내가 돈을 안 주고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나한테 그만큼의 뭐 10개만큼의 돈을 안 줬다라는 거는 10개만큼 돈이 굳었다는 소리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건 플러스 식이니 이런 것들 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현금이 잘 돌고 있다. 영업으로 인한 현금은 잘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투자 활동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마이너스, 쓰지 않는 거는 플러스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플러스 되는 게 상가 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어렵잖아요. 금융자산 뭐 지가 주식이나 펀드나 뭐 빌려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고 회계 용어로 적어놨는데 그게 감소됐다는 거는 팔았으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지. 74억. 또 금융 유동자산을 처분했다. 팔았다는 거지. 1년짜리 팔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140억 들어왔어. 140억 들어왔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디서 마이너스 되니까 띠리리리띠 보니까 상가공원가 측정 금융자산 비슷한 거잖아요. 요건 취득 124억치 샀다. 그러고 금융자산을 또 160억치 샀다. 이걸 더하고 빼고 하니까 147억. 124억치 샀고 160억치. 그러니까 총 한 300억 가까이, 280억, 290억 가까이를 사고 150억 가까이를 그거 갚았네. 땡겼는 게 이거 팔았네. 돈은 150억 들었고 산 거는 280억치. 그러니까 그걸 빼니까 143억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되었다. 괜찮은 거지. 자, 또 이거 뭐고? 재무 활동. 건설 중인 거 기계장치 건물 취득 1,600만원짜리 이건 너무 작으니까 통과. 작년에는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22억 정도에 썼네. 건설 중인 거는 뭔가 이렇게 뭐 만들고 있는 뭔가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또 뭐 있나 한번 보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재무 차입금을 쓰든지 아니면 자본금이 변동되든지 하면은 적어야 돼. 자,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이 마이너스잖아. 단기 차입금의 증가는 땡겼다는 거지.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땡겼다. 1,000만 원. 그러면 내 수중에 현금이 1,000만 원 생겼고 작년에는 차입금이 30억 땡겼네. 단기 차입금 상환은 3천만 원 갚았다. 그러니까 갚는 거는 마이너스잖아.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천. 배당금 2분기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로로 돼 있고 뭐 환율 변동 효과에 반응 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는 게 68억. 이거는 통과하고 일단. 그래서 시작할 때 47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해 보니까 404억이 됐다. 계산하니까 현금성 자산이 66억 감소되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주석은 2%.